서울시 하루 예상 승객 2만 명,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출퇴근용 승객 1명.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바로 한강 수상택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강 수상택시가 운행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언제나 막히는 강변도로의 교통정체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사실 한강을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수상 도시로 유명한 베네치아의 잘 정비된 수상버스, 프랑스 세느강을 오가는 전기 수상택시, 그리고 오사카 도톤보리 유람선까지. 생각해보면 강은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효율적인 교통로였는데요. 그렇게 치면 한강도 강인데 이상할 정도로 지나다니는 배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한국의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을 교통과 생활의 축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접근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강 근처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상택시를 타려면 한강 둔치를 지나 선착장까지 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둔치가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만큼 큰데 누가 그 거리를 오가며 탈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한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한강은 조금 특이한 강인데요. 다른 강들을 한번 볼까요? 도쿄 스미다강 폭 100에서 150m, 프랑스 파리 세느강 폭 100에서 150m, 영국 런던 템스강 폭 250m, 한국 서울 한강 폭 1km. 세계 주요 도시를 지나는 강들에 비해 한강은 유독 강폭이 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유량의 변화도 심한데요. 이유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서해의 조수 간만의 차 덕분입니다. 지금은 수중보가 설치되어 유량이 그나마 일정한 편이지만 수중보가 없을 때는 압구정에서도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한강에서 수영이 허용되었기에 여름철 피서를 한강 모래사장으로 많이 갔다고 하네요. 한강의 모래사장이라니 느낌 이상하죠? 하지만 강폭이 넓고 둔치가 어마어마한 것은 단지 조수간만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강은 하상계수 또한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이죠. 하상계수는 특정 연도 최대 유량을 최소 유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까 파리의 세느강이 폭 150m 정도라고 했죠? 파리는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강이 넘치지 않고 안정적인 유량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여름철에 집중해서 비가 옵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평균 강수량은 1400mm인데요. 이 중 여름에 400mm가 내리고 겨울에는 평균 20mm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한강의 물높이 변화도 상당하겠죠? 지금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한강 둔치와 잠수교가 잠길 정도니 말 다했죠. 이러한 이유로 한강은 둔치가 발달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도 연중 강수량이 일정했다면 한강 바로 옆에 큰 호텔과 빌딩들이 즐비했겠죠. 결국 자연스럽게 육로 위주로 교통체계가 자리 잡히게 되었고 이제 와서 수상을 활용하려고 하니 시민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종종 한강을 건너며 이렇게 넓은 강에 배 한 척 없다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도적인 영향도 있지만 애초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수상을 활용한 이동수단이 마련되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말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